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아주 커다란 대접에 담긴 그 쫄깃한 고기국수를 국물까지 남김없이 호로록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배가 든든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엄청난 식사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김없이 혈당이 확 치솟고요. 인슐린 분비하느라 췌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극심한 식곤증이 막 몰려오잖아요. 아, 내가 탄수화물 좀 줄여야 하는데 하는 그 아주 익숙한 후회도 밀려오고요. 사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매일 겪는 굴레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의 몸이 방금 먹은 그 엄청난 양의 쫄깃한 국수를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마치 산더미 같은 생 브로콜리나 통곡물을 먹은 것처럼 인식한다면 어떨까요? 와,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인슐린 폭격도 없는 완벽한 평화 상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자료는 단순히 밀가루가 몸에 나쁘니까 쌀을 드세요 같은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한국 쌀국수의 식량혁명, 의과학적 설계와 식감의 연금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최종 보고서잖아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화학적 첨가물 없이 오직 순수한 물리적인 힘만으로 이 쌀이라는 곡물이 가진 한계를 부수고 신개념 주식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살게 했는가를 해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번쩍이는 인공지능이나 막 우주 산업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사실 인간의 생존과 가장 직결된 시급한 혁신은 바로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밥상 위에서 일어나야 하거든요. 밥상 위의 혁신이요.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아주 천천히 소화되는 거친 식이섬유나 복합 탄수화물에 맞춰서 진화해 왔습니다. 아, 그렇죠. 예전에는 막 거친 곡물들 심어 먹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불과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기계로 곱게 갈아낸 부드러운 정제 밀가루가 우리 식탁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완전 탄수화물 홍수 시대가 된 거네요. 맞아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포도당의 홍수를 도저히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사질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나선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보통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맛이나 식감은 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통밀빵이나 현미밥처럼 입에서 거칠거칠한 느낌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보고서가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영리하고 과학적이라는 건데요. 연구팀이 가장 먼저 타격한 핵심 지점이 바로 관능적 차별화 전략, 즉 식감이었습니다. 아, 식감이요. 하긴 면 요리를 먹는 본질적인 이유가 그 후루룩 씹는 즐거움인데 그걸 못 잡으면 안 되죠. 네, 씹는 즐거움을 밀가루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절대로 주식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죠. 맞아요. 면하면 당연히 그 쫀득하고 찰진 느낌이 생명인데 밀가루 면이 그토록 전 세계 식탁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덕분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밀가루에 물을 붓고 막 치대면 글루텐 네트워크가 끈적한 그물망을 형성하거든요. 아, 그 특유의 고무줄처럼 약간 늘어지다가 툭 끊어지는 그 쾌감이요. 반면에 기존에 우리가 먹던 동남아식 쌀국수들을 보면 툭툭 끊어지거나 그냥 겉이 미끌거리기만 하잖아요. 네, 그 한계를 보고서에서는 단순 전분 호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 전분 호하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전분을 열을 가해서 녹인 겁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쌀알이 열을 받아서 끈적하게 풀처럼 변하잖아요. 그걸 호화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존 쌀국수들은 그냥 풀처럼 쑤어서 그 점성으로만 뭉쳐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호화된 전분들이 식으면서 자기들끼리 엉겨붙는 아주 단순한 접착력에만 의존해서 면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아하, 글루텐처럼 질긴 그물망이 없으니까 젓가락으로 좀만 세게 집으면 툭 끊어져 버리는 거네요? 씹었을 때 튕겨내는 반발력도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쌀면을 진짜 쫄깃하게 만들려면 타피오카 같은 다른 전분이나 막 화학적인 점징제를 잔뜩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대상이 된 익생원 쌀국수라는 제품은 진짜 놀랍게도 화학 첨가물도 없고 밀가루도 전혀 섞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글루텐이라는 천연 고무줄을 아예 빼버렸는데 대체 어떻게 밀가루 이상의 쫄깃함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까 제가 이 팀이 영리하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화학 대신 순수 물리학을 선택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아밀로스 나노 격자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와, 아밀로스 나노 격자 결합이요. 이름부터 뭔가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기술이네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직 압력과 온도의 변주만으로 쌀의 분자 구조를 완전히 재배치한 건데요. 먼저 고압 압출기로 쌀 반죽에 엄청난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해서 조직을 촘촘하게 뭉쳐버립니다. 고압으로 완전히 짓누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후 특정 온도에서 아주 천천히 냉동 숙성을 거치게 되죠. 물리적 스트레스라. 그러니까 기존 밀가루면에 글루텐이 막 질기게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거라면 이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단위의 쌀 입자들을 억지로 꽉꽉 눌러 맞물리게 한 고밀도 압축 스프링 같다는 거네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밀도 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글루텐의 신전성 탄성, 즉 늘어나는 힘을 물리적 압축을 통한 밀도 탄성으로 완벽히 대체한 겁니다. 늘어지며 저항하는 게 아니라 뭉쳐진 입자들이 막 튕겨나가는 반발력을 쓴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씹을 때의 저장 리듬이 밀가루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에 있는 관능 평가를 보면요. 밀가루면은 질적하게 늘어지다 끊어지는 3단계 리듬을 갖습니다. 약간 질겅, 늘어지고, 톡 이런 느낌이요? 그렇죠. 반면에 이 공학적으로 설계된 쌀면은 치아가 들어갈 때 스프링처럼 팽팽하게 밀어내다가 어느 임계점에서 아주 깔끔하게 싹둑 잘리는 2단계 리듬을 보여줍니다. 와, 2단계 리듬. 보고서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씹을수록 치아를 밀어올리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겉은 갓 찐 떡이나 수정구슬처럼 매끄러운데 딱 씹는 순간 사누키 우동 특유의 그 강력한 쫄깃함, 코시를 완전히 압도해버린다는 거죠. 그야말로 외유 내강의 극치네요. 거기에 목으로 넘어갈 때 단정하고 담백한 노도고시까지 완벽하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네, 식품공학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룬 거죠. 하지만 이 보고서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이 다음부터입니다. 맞아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입안에서 일어나는 그 식감, 물리적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요. 이제 이 고밀도 압축 스프링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쑥 넘어갔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식감만 좋고 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일반 쌀이나 밀가루처럼 빠르게 포도당으로 확 분해되어 버린다면 그건 그냥 또 하나의 맛있는 정제 탄수화물이 불과할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되는 건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면이 대사질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 특히 RS3와 RS5 구조의 결합이 있죠.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안 녹고 버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진짜 압권인데요. 아까 제가 반죽을 특정 온도에서 냉동 숙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나노 격자 만들 때요. 네, 그게 단순히 냉동고에 얼리는 게 아닙니다. 영하 4도에서 0도 사이라는 아주 정밀하게 통제된 구간에서 무려 84시간을 둡니다. 잠깐만요. 84시간이나요? 3일이 훌쩍 넘는 시간인데 그렇게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영하 4도에서 0도 사이가 전분 내부의 물 분자들이 미세한 얼음 결정으로 변하면서 팽창하는 대역입니다.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요. 맞아요. 이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84시간 동안 천천히 형성되면서 주변에 있는 쌀 전분 분자들을 물리적으로 사방에서 꽉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와, 84시간 동안 얼음 결정들이 전분 분자들을 막 밀어붙여서 빈틈없이 아주 단단한 나노 격자 구조로 결합시킨다는 거군요. 네, 전문 용어로는 이를 노화에 의한 재결정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형성된 RS3 전분 그리고 아밀로스 나선 구조 내부의 지방산이 결합해서 열에도 아주 강해진 RS5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열에 강하다면 조리한다고 뜨거운 물을 끓여도 그 단단한 구조가 안 무너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들이 너무나도 치밀해서 인간의 위액이나 소장의 소화 효소가 도저히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상식적인 반론적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소화 효소가 못 뚫고 들어간다면 결국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흡수가 안 되죠. 그럼 그냥 위장에서 꽉 막혀서 체하거나 막 지독한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위장이 엄청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소화불량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소화불량은 음식물이 위장에 정체되어서
부적절하게 반려되거나 썩는 현상이거든요. 아, 꽉 막혀서 부패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저항성 전분은 위와 소장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소화 효소가 침투하지 못하는 안전하고 단단한 캡슐 상태로 소화기관을 아주 부드럽게 패스하는 겁니다. 마치 밀수꾼의 비밀금고나 트로이의 목마처럼 말이죠. 와, 아, 트로이의 목마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분해 흡수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췌장은 인슐린을 막 뿜어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몸이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영양학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쓱 스텔스기처럼 지나간 그 트로이의 목마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설마 그냥 몸 밖으로 바로 배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보고서가 명명한 진정한 마법, 포스트 마이크로바이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포스트 마이크로바이옴 시스템이요? 대장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대장에는 수조 마리의 장내 유익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부드러운 빵이나 밀가루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100% 흡수되어 버립니다. 아, 소장에서 다 빨아먹고 찌꺼기만 내려가니까 정작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은 항상 굶주려 있겠네요. 맞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그게 현대인들의 장내 생태계가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익균들은 인간의 소화 효소가 뚫지 못한 이 단단한 저항성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쌀면이 단순히 혈당을 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 정도가 아니네요. 살아서 대장까지 도달해서 막 굶주려 있던 유익균들에게 정확히 배달되는 특급 식량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유익균들이 대장에 도착한 이 전분을 포식하고 나면 배사산물로 부티레이트, 즉 낙산이라는 단쇄지방산을 뿜어내거든요. 부티레이트요? 그게 몸에 좋은 건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부티레이트야말로 무너진 장점막을 복구하고 장 누수증후군을 막아주며 전신으로 퍼지는 염증을 원천 차단하는 아주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장 건강을 완전히 재건하는 거죠. 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밀도 압축과 84시간의 가혹한 냉동 숙성을 견뎌낸 이 전분 격자 구조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킹하는 거네요. 해킹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소장에서는 혈당 폭격을 일으키지 않고 쓱 통과한 다음에 대장에 도착해서는 유익균들에게 염증 치료제를 만들도록 식량을 공급한다. 와, 이거는 진짜 그냥 국수가 아니라 거의 분자 생물학 무기 수준 아닙니까? 하하, 무기라고 하니까 좀 무섭지만 이 설계가 의과학적으로 진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억지로 화학 약품이나 영양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는 게 아니죠. 자, 분자 단위의 설계가 완벽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고요. 그럼 이 완벽한 기술이 우리가 실제로 먹는 요리,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나 거시적인 사회 경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한번 볼까요? 저는 보고서 읽다가 냉면의 재발견이라는 파트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 그 파트가 상업적으로 가장 폭발력이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RS3, 즉 저항성 전분은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화가 활발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하의 온도에서 84시간 동안 얼음 결정들이 전분 분자를 막 밀어붙여서 더 단단한 구조로 만든다고 하셨죠. 그럼 설마 이 면을 차가운 동치미 육수나 얼음 동동 등 콩국수 국물에 넣으면 그 안에서 구조가 더 단단하게 결합한다는 뜻인가요? 와, 정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밀가루면이나 기존 쌀국수는 국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퉁퉁 불어 터지고 식감이 확 허물어지잖아요. 맞아요. 나오자마자 1분 만에 안 먹으면 바로 불어버리니까 눈치 게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학적 쌀면은 차가운 환경을 만나면 그 안에서 물리적 결합이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삶아내서 약간 느슨해졌던 구조가 차가운 육수 속에서 다시 팽팽하게 수축하면서 결속력을 다지는 거죠. 와, 이건 그야말로 국수계의 벤자민 버튼이네요. 보통 배달앱으로 면 요리 시킬 때 제일 킹 받는 게 도착해서 뚜껑 열었을 때잖아요. 국물은 온데간데 없고 떡처럼 뭉쳐진 면 덩어리를 젓가락으로 막 힘겹게 풀어야 하는데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면 요리는 5분 10분만 배달이 지연돼도
바로 클램이 들어오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메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차가운 육수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식감이 더 젊어지고 탄탄해진다니 배달앱 매니아들이나 사장님들한테는 완전 혁명적인 소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식업계의 아주 오랜 페인 포인트를 과학으로 완벽히 해결한 셈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과 직결되는 거대한 비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가 정책이요? 갑자기 스케일이 엄청 커지네요. 네,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공공성과 정책 정합성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정책 정합성이라 결국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 수입 문제랑 연관이 있겠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인 밀가루의 절대 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국제 곡물 가격이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식탁 물가가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식량 안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수입 밀가루 면 시장을 이 기술을 적용한 국산 쌀면으로 대체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단 10%만 대체해도 남아도는 국산 고아밀로스 쌀 소비를 엄청나게 촉진할 수 있고요. 국가 식량 자급률이라는 안보 방어막이 아주 튼튼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의료비 절감입니다. 의료비요? 대사질환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은 현재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빠르게 고갈시키는 블랙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일상적으로 먹는 정제 탄수화물 폭격입니다. 단순히 쌀 농가를 돕자는 차원이 아니었네요. 매일 국민들이 먹는 수백만 그릇의 국수나 우동이 전부 혈당을 폭발시키는 정제 탄수화물에서 장내 미생물을 살리고 염증을 줄이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뀐다. 이거는 국가 차원의 건강 프로젝트네요. 맞습니다. 대사질환이라는 결과가 이미 터진 후에 수십조 원의 세금을 부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식단 자체를 공학적으로 재설계해서 발병의 원인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와, 엄청 간 통찰이네요. 네, 보고서가 결론에서 언급하는 대사 유토피아, 즉 125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국수 한 그릇의 물성을 바꾸는 기술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 국가의 식량 안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까지 구원하는 아주 거대한 의과학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익숙하고 평범한 국수라는 음식의 렌즈를 통해 인류 식문화의 놀라운 진화를 목격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혀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온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접착제를 과감히 버렸고요. 네, 대신 고압 압출이라는 순수한 물리적 스트레스와 영하의 온도에서 무려 84시간을 버텨내는 얼음 결정의 힘을 이용했죠. 맞아요. 그렇게 밀가루를 뛰어넘는 완벽한 식감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 집념이 만들어낸 나노 단위의 치밀한 구조는요, 우리의 위장과 소장을 무사히 통과해서 대장 속 굶주린 미생물들을 살려내는 강력한 치유 물질이 되었죠. 부티레이트의 원천이 된 거죠. 정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진화적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이고 사색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온도와 압력이라는 아주 순수하고 절대적인 물리적 힘만으로 인류가 밀가루면의 한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면요, 다른 음식들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코만 케이크, 바삭한 스낵 같은 것들도 언젠가 화학적 첨가물 단 한 방울 없이 완벽한 건강식으로 재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후루룩 드실 그 식사는 그저 단순한 한 끼인가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의 일부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진배한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찌릿하게 자극할 흥미로운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